팔았으니까 대변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가셔야 돼요. 항상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만기 보유 증권이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든 뭐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나갈 때는 장부가로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부가로 나가야지만 이익을 받는지 손해를 받는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장부가액이 얼마짜리래요? 800만 원짜리래요. 그런데 1000만 원에 처분하였으며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답니다. 그러면 처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800만 원짜리의 단기 매매 증권을 1000만 원에 팔았다면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그거 뭐라고 하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해요. 금액은 얼마? 200만 원. 자, 매입거래처 주식회사 화성의 외상매입금 1700만원 중 1000만원은 3개월 만기의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자, 1000만원은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했답니다. 그럼 뭐가 나가죠? 대변으로? 지급업이 나가지. 업 발행하여 지급했으니까 252 지급업. 거래처는 누구예요? 화성. 얼마짜리 발행해 줬대요? 1000만원. 됐나요? 그럼 나머지 얼마를 더 지급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면제를 받았다. 갚아야 될 빚을 면제받으면 어제 배웠었죠? 뭐라고 하죠? 채무 면제 이익. 700. 자, 뭘 갚은 거예요? 뭘 안 갚아도 되고? 외상 매입금 얼마? 화성 거죠? 1700. 1700. 되셨나요? 자, 밑에 건 풀었어요. 자, 60회 갑시다. 60회. 단기 보유 목적으로 주식회사 해품의 주식 2000주 주당 액면가 5000원짜리를 2000만원에 구입하면서 뭘 구입했대요? 주식. 무슨 목적이래? 그러면 뭘로 분류를 해줘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얼마예요? 2천만원. 자, 대변에 증권 매입 수수료 비용 1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대변에 현금 나가지요? 얼마가 나가요? 2010만원이 나갑니다. 자, 이 10만원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몇백 번대. 그게 중요한 거야. 900번대에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이거 800번대로 처리하면 다 공개하고도 코드 번호 하나 잘못 써가지고 틀리는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몇백 번대 쓴다고요? 900번대 수수료 비용. 900번대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이 900번대가 있고 800번대가 있는데 800번대는 뭐고 900번대는 뭐예요? 800번대는
판관비야,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900번 때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되셨나요? 자, 8월 18일 날짜, 8월 18일 날짜, 본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 1,500만 원짜리가 소실되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자, 뭐가 불탔대? 그 제품이 불탔으니까 제품이 나가야 되죠. 네. 제품이 나가는데 150인가? 이게 150인가 제품이. 자, 이게 팔려서 나간 거예요? 불타서 없어진 거야? 그래서 원가로 적어야 돼요. 그리고 대변에 상품, 제품, 원재료가 오면 적용 몇 번? 적용 8번 쓰라고 그랬고요. 금액은 1,500만 원짜리. 자, 차별에 불타서 손해본 거 뭐라고 한다? 불타서 손해본 거. 어저께 했잖아. 재해 손실. 1,500만 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보험에 가입했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그러면 보험금 수익이 들어오는 그렇지. 후속 분계가 있느냐 없느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차이야. 자, 풀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제조업부에서 당월 상여금을 예수금 소득세를 제외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상여금 총액은 얼마이며? 상여금이 뭐죠? 보너스죠, 보너스.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할 때 500번 때 뭐라고 적어요? 상여금. 상여금 줬으니까 상여금이지. 1,500만 원. 대변에 예수금 100만 원을 제외한 공항학들지.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됐으니까 103 보통예금 1,400만 원. 상여금을 따로 주죠. 그렇죠? 임금하고 같이 주는 거야? 아니면 상여금만 따로 주는 거예요? 이게 임금에 포함해서 나가면 임금으로 처리하면 돼요. 월급도 주면서 보너스가 같이 나가면 임금으로 처리하지만 여기는
상여금만 따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상여금 계정이 따로 있어요. 이거를 방금 한 것처럼 상여금이라는 계정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되면 뭐 해보면 될까요? 한 번 정도 상여금을 찍어봐봐요. 있어? 그럼 그거 쓰고 없어? 그럼 내가 생각한 대로 임금이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상여금이 뭐야? 임금이겠지 해가지고 다 틀렸어. 임금이 아니라 상여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근데 제조부서니까 500번대. 이해가시겠어요? 자, 6번 갑니다. 9월 27일 날 제1기 확정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1454만 8,06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하여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다. 뭘로 납부했대?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하나 찬찬히 뜯어보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자, 뭘로 납부했다고요? 103 보통예금에서 납부했대요. 얼마를? 1454만 8,060원. 왜 나갔대? 그때 가로 안에 써있어. 6월 30일 부가가치세의 미지급세금 1427만 4천원이며 뭐를 냈대? 1427만 4천원은 뭘 낸 거래? 미지급 세금을 낸 것이요. 나머지 납부불성실가산세 27만 4,060원은 판매비 관리비에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817번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라는 거야. 얼마를? 27만 4,060원.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왜 나갔어? 6월 30일 날 부가가치세 미지급세금 냈고 나머지는 가산세인데 800번대 세금과 공가로 처리해. 이거예요. 자, 61번 갑니다. 61번. 10월 10일 날 나무 상사의 7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전부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어디로 입금받았대요? 그럼 자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오죠? 왜 들어왔어요? 108 외상 매출금을 받았대요. 누구 낼 거예요? 나무. 두 글자만 쓰면 되잖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죠? 잔액을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서 찾아가지고 하셔야 돼요. 잔액 조회는 나중에 배우시면 어떻게 하는지 알겠네요. 실기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넘어갈게요. 그냥 이건 냅두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분계를 하는 게 그냥 분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서 하는 거를 대신 분리로 해보는 거예요? 아니, 분계를 이제 컴퓨터에 옮겨놓는 거지. 컴퓨터를 보고 분계를 하는 게 아니라 분계한 걸 컴퓨터에다 집어넣는 거지. 이건 그러니까 그 실기용 분계. 당연한 거지. 실기용 분계지. 이론이 아니라. 이론은 사지선다니까. 이론이 이렇게 안 나와. 이건 분계야, 분계. 그럼 이 번호랑 지금 해주시는 거 다 외우는데. 이 번호 같은 거 지금 다 외우는. 코드 번호라니까 안 외워도 돼. 대신 입력이 늦어질 뿐이지. 이 코드 번호를 적어주는 건 빨리 입력을 하라고. 선생님 저 타자가 늦어요. 그럼 코드 번호 외워. 그럼 빨라.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노력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해서 너무 빨라요 그러면 진도 못 나가 있고 빨리빨리 나갈 때는. 그래서 코드 번호를 내가 힘들지만 다 적어주는 이유가
계속 노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자, 미지급금으로 계산되어 있는 공장 임차료 300만 원을 임대인과 합의하에 보증금과 상계하다. 요것 좀 분개해 줄게요. 자, 임차인 입장이고요. 요거는 임대인 입장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임차인이 월세 집을 상가를 얻었어요. 전세는 없잖아. 거의 상가는 월세잖아. 자, 그러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증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고 합시다. 그럼 대변에 뭐가 나가요? 101 현금이 나가요. 얼마 줬다고요? 보증금으로?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대로 뭐가 들어와요? 현금이 들어오겠죠. 얼마가 들어와요? 5천만 원이 들어와요. 맞아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현금을 받은 이유가 뭘 받은 거야? 보증금을 받았죠? 건물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임대 보증금이라고 해요. 무슨 보증금이라고 한다? 얼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저 현금 5천만 원 왜 나간 거야? 보증금을 낸 거죠. 자기가 건물을 빌리면서 보증금을 냈기 때문에 무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얼마예요? 임차 보증금은 무슨 계정에 속할까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금 중에. 자산. 왜? 나중에 돌려받을 거. 그렇죠. 계약이 끝나면 나 저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야 돼. 받아야 될 거야. 비용이 아니야. 받아야 될 거야. 그래서 어디에 속한다? 그럼 반대로 임대보증금은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 그러면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어디에 속해요? 부채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집세가 밀리기 시작하면 집주인은 어디서 이걸까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밀릴 때마다 월세가 밀릴 때마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봅니다. 미수급으로. 미수금. 그다음에 임차인은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겠죠. 매달 그 월세가 나가면 차변에 임차료 20만 원을 납부한다. 20만 원. 그럼 대변에는 돈이 나가면 되는데 안 주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지급금 얼마? 20만 원.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 맞죠? 얼마? 20만 원. 대변에 그 다른 지나갔으니까 수익은 발생한 거 아니야. 임대료 얼마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마다 한 3개월치 못 받았다. 그럼 나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할 거예요. 야, 너 이번 달까지 집세 안 내면 뭐에서 까겠다? 보증금에서 깔게 그런 거야.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자, 지금 현재 미지급금이 얼마 있어요? 여기 상계상 이거를 임대인과 합의하에서 보증금에서 까기로 했어. 그러면 임차인은 뭐가 줄어들어요? 임차 보증금이 줄어들겠죠. 얼마? 그리고 여기 미지급금은 없어지는 거야. 그쵸? 미지급금을 지급한 거니까 얼마?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에서 얼마를 까기로 했어?
그러면 임대보증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겠죠? 자, 차변의 임대보증금 얼마? 20만 원. 미수금 이제 받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면으로 없애줍니다. 미수금. 얼마? 20만 원. 한 건물에 상가 같은 경우는 한 건물에 세입자가 여러 명이겠죠. 그렇죠? 그럼 보증금도 여러 명한테 받겠죠. 근데 평수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증금도 달라지겠죠. 층수에 따라 보증금도 또 달라져요. 1층이 제일 비싸겠죠. 아무래도 보증금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적어놔야 돼, 안 적어놔야 돼? 그래서 이 임차 보증금과 임대 보증금에도 반드시 거래처를 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화성에도 화장품 가게를 하고 용인에다가도 하고 수원에도 하면 내가 보증금을 각각 어디에다 얼마만큼 넣어놨는지 나 기억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뭐 상점, 뭐뭐 건물주 뭐 이렇게 써놓으면 아 내가 그 건물주에 대해 얼마를 보증금으로 맡겨놨겠구나. 물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나와. 근데 그 서류를 또 찾아야 되잖아. 갑자기 붕괴를 하다가 그런 거보다 아예 적어놓으면 아 임차 보증금 5천만 원은 용인 상점에 거기다가 맡겨놓은 거구나. 그 건물마다 임대업자들은 다 그 이름이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거래처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외워야 돼 성리학뿐만 아니라 외워야 돼 성리가 뭔지 아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제 하나도 또 가르쳐줬어. 부도어음과 수표. 부도어음과 수표. 여기다가도 거래처를 걸으셔야 되고요.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에도 거래처를 거셔야 돼요. 단 문제에서 생략하라, 적지 않아도 된다. 이럴 때는 안 적으셔도 돼요. 됐어요? 그리고 이런 걸 물어봐요. 이런 거. 자, 어떤 걸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만약에 이런 거를 이 단기 매매 주권 대우자동차로 거 사왔잖아요. 여기 대우자동차라고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물어봐. 이거 써야 되는 곳이야? 안 써야 되는 곳이야? 외워야 돼 선미화가 아니잖아. 그쵸? 근데 왜 쓰냐고. 괜찮아요. 써도 괜찮아요. 단 조건이 있어. 거래처를 쓰되 맞으면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엉뚱한 거래처를 썼다. 이러면 그 문제는 틀립니다. 긁어서 붓으로 만든 거야. 긁어서. 안 해도 될 걸. 이거 봐. 이거 같은 경우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잖아요. 근데 국민은행이라고 써있어.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국민은행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국민을 치고 엔터를 치다가 국민카드사를 찍어버렸어. 국민은행인데 국민카드사를 찍었다. 안 적어도 되잖아 보통예금은. 근데 국민은행으로 찍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줘. 그냥 맞는 거야. 그런데 틀리게 적으면 그 틀리게 적은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다 날아가 버려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적으라는 데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거 적고 싶은데 적게 틀리지만 마십시오.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임차인과 임대인 조건에서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임차인, 임대인. 됐어요? 자, 그럼 이 문제가 이거야. 미지급금으로 계산되어 있는 공장 임차료 300만 원을 임대인과 합의하에 보증금과 상계 처리한다.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공개해야 돼? 임차인 입장이야? 임대인 입장이야? 그렇지. 임차료니까 임차인 입장이죠. 맞죠? 그러면 보증금에서 깠으니까 자 대면에 임차 보증금이 주어집니다. 임대인 이름이 뭐래요? 그러면 공장이라고 쓰면 되겠죠? 금액은 얼마? 300만 원. 이거 왜 깐 거예요? 여기 써 있어. 미지급금으로 계산돼 있잖아. 그러니까 미지급금을 없애줘야지. 공장 300만 원. 자, 이거를 까르닥. 되셨나요? 그래서 둘 다 거래처를 거셔야 돼요. 미지급금대도 걸고 임차보증금에도 걸고. 되셨나요? 자, 사업 신축을 위한 신한은행 차입금의 이자 비용 300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으며 이자 비용은 자본화하기로 한다. 자본적 지출을 처리하라는 얘기야. 자본화가. 착공일은 당해년도 11월 1일이며 완공일은 2016년 9월 30일이다. 그러면 건물을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짓고 있는 도중에 뭐가 나간 거예요? 이자가 나갔죠? 어디로 빠져나갔대? 어디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대요? 자, 이거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뭘로 처리하는 거다? 그렇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다. 금액은 300만 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60회 62회구나.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 있는 세정의 주식. 이게 무슨 증권이에요? 그렇지. 일시 보유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해야 되죠. 장부가 160만 원짜리를 주당 15,000원에 전부 처분하고 몇 주를 갖다 처분한대요? 100주를 처분한대. 아이, 100주 다들 계속하네. 고맙습니다. 100주를 얼마씩 처분했대요? 15,000원에 처분했대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50? 이게 처분가야. 됐어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들어와야 돼, 나가야 돼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가는데 나갈 때는 아까 무슨 가로 나가라고 했죠? 장부가. 장부 금액, 장부가. 장부가가 얼마예요? 160이죠, 160.
그렇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대. 그러면 103 보통예금 얼마예요? 150. 얼마짜리 단기매매 증권을 얼마에 처분했어요?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얼마가? 그럼 뭐라고 해요, 그거?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 얼마예요? 10만 원. 여기까지만 읽었을 땐 답이 이거의 답이야. 그런데 뒤에 또 남아있잖아. 단 주식과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뭘로 지급하다? 자, 그러면 101 현금이 나갑니다. 얼마가 나가요? 5만 원. 차대변 금액이 같아야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처분 손실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에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어저께 하나는 써드렸었는데 하나는 안 써드려서 다시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깐만. 써드릴게요. 유가증권 구입시 수수료 회계 처리. 뭘 구입할 때? 유가증권 단기매 그 주식, 사채, 공채, 국채 이거죠. 이거 구입시 수수료 회계 처리는 어저께 써드렸어요.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단기매매증권 구입시 수수료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한다. 그 외 나머지 구입할 때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한다. 그러면 반대로 유가증권 처분시 수수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 자, 그냥 이것만 있어도 되겠구나. 자, 처분 이익이 있으면 처분 이익에서 수수료만큼 어떻게 한다? 만큼 뺀다. 처분 손실 있으면 처분 손실에서 수수료만큼 어떻게 한다? 더한다. 이거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유형자산 처분도 마찬가지고 주식 처분할 때도 주식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발행할 때도. 이렇게 크게 써드렸으니까 제발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구입할 때 수수료, 처분할 때 수수료. 그래서 지금 처분 손실이 있으니까 그 처분 손실에다가 수수료만큼 뭐 해주시면 돼요? 더 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되겠어요? 자,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갑시다. 2월 15일 당사에서 제조한 제품 원가 150, 시가 200만원짜리를 경기도에 기부했다. 제품이 들어와야 나가요? 팔려서 나가는 거야? 기부해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품으로 그냥 나가요. 그리고 적요 8. 금액은 얼마? 150. 매출한 게 아니고 제품만 써 있으니까 원가로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부했으니까 차변을 뭐라고 한다? 금액은 얼마? 자,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와요?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뭘 빼요? 판관비를 빼요. 그럼 뭐가 나와요? 영업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에다가 뭘 더해요? 영업외 수익을 더해서 영업외 비용을 빼면 뭐가 나와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와요. 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하면 단기 순이익이나 손실이 나와요. 됐어요? 이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뭐라고 했죠? 여비료 당과. 여비료 당과가 급여, 퇴직급여. B자로 끝나는 건 너무 많고 료자로 끝나는 건 임차료,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당은 재수당. 그 다음에 과는 세금과 공가. 이게 판매 과정에서 또는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거. 영업외 쪽으로서 수익.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은 영업외 수익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에 속하는 것. 이자, 뭐뭐 손실,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납.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아이고. 영업의 비용이라고 해요. 이거 외우셔야 돼. 안 외우면 얘 때문에 아주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 문제도 나왔지만 이번 원가액에서도 이게 또 나와요. 원가액에서도 영업이익인가? 여기까지 구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놨다가 틀리지 않게 하십시오. 네, 중요한 거야. 그러면 순매출액은 뭐에 속한다고 했죠? 순매출은? 그렇지, 영업수익. 순매출은 영업수익이에요. 영업수익.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영업비용. 얘네들도 있다는 거.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그 다음에 판관비.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1월 20일자 가수금 1000만원. 가수금이 뭐예요? 원인 모를 돈을 받았을 때 가수금이라고 해요. 가수금 중 200만원은 주식회사 신흥에 대한 제품 매출의 계약금이고
200만 원은 뭐래요? 그럼 계약금 뭘로 처리해야 돼? 뭐라고 그래 이거? 선수금이라고 해요. 선수금. 259 선수금. 거래처는 신흥. 얼마래요? 200. 나머지는 선수금 받으니까 이거 차별이 아니다. 대변이다. 죄송해요. 여기 대변에다 적어있는 차별은 없지. 자, 대변에다 적어요. 죄송해요. 259 선수금 받은 거니까 선수금. 거래처는 신흥. 대금은 200.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 받은 거래요? 그러면 108 외상 매출도 신흥 거래도 얼마 받은 거예요? 800. 이거 뭘 받은 게 판명이 된 거예요? 뭐 받은 게 판명이 된 거야? 가수금. 그래서 차변으로 가수금. 금액은 1000만 원. 여기서도 또 하나 써드릴게요. 다 옛날에 분계를 하면서 다 써드렸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들이 잊어먹었을 뿐이야. 자, 이거 매출 시 계약금은 뭐라고 했고요? 매출 시 계약금 선수금. 매입 시 계약금 선급금. 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매출 시 계약금은 선수금, 매입 시 계약금은 선급금. 그럼 여기 봐봐. 매출 시 계약금이라고 써있잖아. 제품 매출의 계약금이다. 그러면 매출 시 계약금이면 선수금. 선수금은 계약금 받았으니까 나중에 물건 주든지 아니면 위약금 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속하고? 선급금은 어디에 속한다? 자산. 자, 2월 9일 날 전 직원의 관리직 30명, 생산직 70명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을 세명병원에서 실시하고 접종 비용 500만 원을 사업용 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당연합니다. 신용카드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253 미지급금. 거래처는 국민카드죠. 민카. 금액은 500만 원. 그런데 예방접종을 직원을 위해서 해준 거죠. 그럼 뭘로 처리해야 돼? 복리 후생비로 처리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누구를 나눠져 있어요? 그럼 관리직은 몇백 번대? 800번대 복리후생비. 생산직은 500번대 복리후생비.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배부해봐. 이렇게 나누는 걸 안분이라고 해요. 안분. 안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계산해야 돼? 제조간접비 매번 똑같아. 500만 원 곱하기 관리직 플러스 생산직분의 관리직 하면 관리직이 나오고요. 관리직 플러스 생산직분의 생산직 하면 뭐예요? 생산직.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참 사무실 오잖아요. 57에 35잖아요.
이거 150이고 이거 350이에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논리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는 시험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실무에 가면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접종비가 총 700만 원이 들었어요. 얼마가 들었다? 접종비가요? 700만 원이 들었대. 접종비 700. 그런데 이 중에 생산직이 15명, 그 다음에 사무직이 22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안분할 건데? 7일은 7, 7, 5, 35 이렇게 계산하나요? 계산해봐. 그럼 700 안 모아줘. 왜냐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또 생산직이 많을 수도 있지. 22명에 사무직은 골랑 8명. 아니 6명.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건데? 7이 14, 7이 14 144만 원. 아니, 7이 14 154만 원. 6, 7에 40, 420 이렇게 계산할 건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은 전체 접종비가 얼마예요? 700이죠. 700만 원 곱하기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28명 중에 22명 하면 뭐가 나오고 생산직거 나오고 28분의 6을 하면 뭐가 나온다? 사무직계 나오는 거야. 이해 가시겠어요? 그냥 이게 우연찮게 맞으니까 100명이다 보니까 100%를 해가지고 그게 됐지만 실무에 나가면 그게 안 되잖아. 이해 가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무작정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150만 원은 어디로 가고 관리직으로 가고 350만 원은 어디로 간다? 생산직. 됐어요?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갑시다.